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편의점 심리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편의점 자주 이용하고 계시죠? 교수도? 아니, 안 여셔가지고 편의점을. 닫고 계셔가지고 언제 시작했어요? 드문드문 열면 되지 뭘. 맞춰서 장 보러 오세요. 네. 오늘은 5일장도 아니고. 오늘은 저희들 그 뇌과학 독서 모임이 있어요. 이제 시즌 2로 해서 가을부터 했었는데 두 번째 책이 아들의 뇌라는 곽윤정 교수님 책인가 한데 읽기 편하게 되어 있고 근데 그 안에 살짝 그 뇌과학 이야기가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엄마들이 같이 얘기를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겠네요. 들어보시고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댓글도 달아도 괜찮고 아니면 또 할 말 있으시면 또 해주셔도 괜찮고 딸 엄마라서 뭐 그렇게 공통 요인이 있을까 했는데 딸에게도 아들이 있답니다. 그 속에. 그럼요. 그래서 이것저것 들어보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 요인을 분석하지만 그 기저에 있는 뇌에서 구조적인 거나 아니면 생리적인 거 정도까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고 나니까 확실하게 더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50%는 아들의 엄마죠? 네. 네. 딸 같은 아들인가요? 아니면 아들 같은 아들? 그 책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같은 멤버이시죠?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덜 개구쟁이 같고 덜 공격적이며 덜 산만한 것 같아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레벨이 한 중간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딸 엄마들이 봤을 때는 얘가 레벨이 상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겠다. 상대적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딸도 상중하가 있어요. 그쵸. 네. 저희 네, 저는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는 애가 얌전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잘 걷는 것도 늦었고 해서 그런데 텐에서 기억이 나는 게 이단 옆차기를 했어요. 한 6개월 때 사진 촬영한 거 보니까 날라차기를 하더라고. 근데 지금 한 초등 1학년 2학년 넘어가니까 남성적인 그런 태도도 나오긴 나와요. 여자애들도. 그게 한 4, 5세까지 몰라도 과격한 여자애들도 있어요. 저는 제가 그랬어요. 아들 같은 딸이었어요. 네, 운동부.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면은 하루 종일 뛰다가 점심 먹는 거 깜빡하면 애가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 뛰어다니니까. 네. 그러고 노는 게 재밌어서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정도로. 노는 게 재미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뛰었던 것 같아요. 진짜? 계속 활동. 그러니까 지금 안에 오빠가 들어있으신 것 같아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뛰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남자친구들이 더 많고 실제로 이제 기질 같은 것도 그런 거 따지다 보니까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가 다 뭐 이과, 공과 그런 쪽이어서 그렇게 다 전공이 살려지고 하더라고요. 제3의 성 맞다니까요, 공대녀.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눈으로 지금. 보시면 아마 테스토스테론 얼굴을 비율이 찍어서. 조금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 중에서도. 그래서 그 손가락 테스트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그 확 차이가 나진 않지만 네 번째 손가락이 그냥 딱 봐도 검지보다 길죠. 네, 조금 더 검지보다 길죠. 확실히 검지가 왜요? 기시네요. 어떠세요? 네, 묵은지님? 조금 더 길죠? 네, 저랑 더 좀 길어요. 비슷해요. 저도 좀 그래요. 한편하진 않지만 차이가 좀 나요. 이제. T형인가 보다. T는 아니고 그 남성적 성향이 조금 더 있다고 그래 우리가 말하는 테스토스테론은 조금 더 네, 많이 조금 더 여자인데도 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호르몬 얘기도 나오고 아들에 대해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게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아들 그냥 일반적인 표준적인 아이들을 길러도 힘들 것 같아요. 일단 구조적인 차이에서 가장 큰 차이는 남자는 여자보다 뇌량의 면적, 뇌량이 얇아요. 그래서 좌뇌에서 우뇌에서 좌뇌로 소통되는 그 정보의 양도 느리고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좀 뇌량 차이가 가장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능적 차이 같은 경우는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보다 전두엽이 늦게 발달해요. 그래서 도덕성이라든지 조금 인내심이라든지 사고 판단들이 그래서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면 누나 그 동갑이라도 누나하고 동생 같거든요. 그때부터 차이가 이미 한 4학년부터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자애들은 전두엽 발달이 빨라요. 그래서 예전에 뭐 공부를 남자애들은 고2, 3 넘어가서 이제 확 한다는 게 전두엽이 좀 길게 발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맞나요? 근데 지금도
지금은 이 학력을 그 테스트하는 게 좀 달라져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더 어쨌든 그렇대요. 더 그런가요?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더 유리한 시스템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렇게 전두엽이 뒤늦게 발달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시간이 그 필요할 것이고, 근데 이제 뒤늦게 발달해서 뭐 능력이 좋아지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짧은 기간에 할 수 없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게 통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남자아이들에 맞는 교육체계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입학을 10살 된다던가. 조선시대에 그래서 여성들의 교육을 안 시켰잖아요. 아 그런 질까봐. 아 그런가요? 뭐 어디 나와 그런 있는 이유예요? 문헌에 나와 있죠. 네. 제 문안입니다. 제가 쓴 거예요. 아니 전생에 요즘에 제가. 고2 들어갈 때 그 성적 커트라인 그것도 남녀 차등하게 적용된다라고 들었는데. 오, 그래요? 그래요? 확인해봐야 되겠네 그건. 설마 군대도 갔다 온 거 아닌데? 아, 인구 비례로 하나? 아니면 뭐 그 성비가 많이 안 맞아서 그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러는 걸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요즘은 거의 모든 자격고사나 이런 데서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결과들을 내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남자애들이 흔히 얘기하는 좀 산만한 느낌이 있고 여자애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지적으로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엉덩이가 무거운 게 훨씬 낫거든요. 맞아. 근데 아무래도 엉덩이가 가벼운 남자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쪽에서 불리하긴 손해를 하죠. 보죠. 맞아요. 네. 근데 조금 흥미로운 거는 지금 영재원에서 테스트해서 이제 입학을 하는 게 영재원이잖아요. 근데 네. 기존에는 좀 지식 위주로 페이퍼 위주로 봤는데 요새는 그 뭐 실험이라던가 직접 뭔가를 만들거나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가더라고요. 아, 이제 동상을 진짜 인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비인지적인 기능까지 보는 거죠. 맞아요. 좀 더 입체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네. 않을까 싶긴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게 이렇게 뭐 낙수효과인가요? 이렇게 좀 내려오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한참 뒤에. 그 똥이가 좀 큰데. 아, 똥이를 영재로 키워야지만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맞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그러네요.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네요. 그래서 수능과 비수능, 뭐 생기부,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부도 어찌 보면 여학생들한테 유리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평가 잣대를 지금 말씀하셨던 동현마가 말씀하셨던 그런 느낌이 필요한데 쉽지 않죠. 맞아요. 그 만약에 물리나 과학 같은 이쪽 그걸 페이퍼로 하는 거 더해서 이렇게 좀 실험 실습을 직접 한다고 하면 맞아요. 훨씬 재미있어 하고. 그럼 이제 엄마들이 뭔가 항의하겠죠. 그렇죠. 그 점수는 어떻게 낸 거냐. 객관적인 자료를 내라. 내 아이가 왜 점수가 낮냐. 막 이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승자박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들 엄마들이 자승자박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이런 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기능적 차이의 두 번째는 측두엽이 좀 약해요.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긴 해. 이만저만해서 뭔가 취약한데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그 물리적인 힘 때문에 훨씬 우위에 있긴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쵸. 무언가 역사적인 인물 하면은 주로 남성이 많죠. 아니 여자들한테 기회를 안 줬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이제 왜냐면 이전 시기에는 물리적인 힘이 좀 대두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고 문명화될수록 조금 더 머리를 쓰는 사회가 됐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게 조금 비중적으로 넘어온 게. 뚜엽이 하는 기능은 뭐죠? 측두엽은 청각적 자극들을 받아들이고 언어 이해,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어휴 이것도 힘드네. 그래서 저 두 가지가 다 힘들면 문명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문명인이 되기가 힘들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문명적인 사회에서는 그들이 파워가 있었었죠. 그리고 여자애들은 좀 쓸모가 없잖아. 그치, 힘을 못 쓰니까.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딱히 이렇게 요구되지도 않고 하니까 힘을 못 쓰고 의미도 없고 하니까 이제 뭐
옆에 있어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오히려 초반에 기 PD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켰다라는 거에 뒷받침되는 걸 수도 있어요. 여자는 교육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 이미 인지를 잘하니까. 이미 공동생활 속에 다 이해하고 있어. 네. 그래서 남자들이 좀 소유를 처음에 교육이란 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아주 한 1000년쯤 전으로 돌아갔으면 저런 교육보다는 뭔가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구실한다는 거는 뭔가 힘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오는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게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어쨌든. 크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리스가 철학이니 뭐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상 들어가 보면 군사교육이죠. 그럴 것 같아요. 그 보시면 그리스 남아있는 도자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릇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세요. 순 전쟁 준비예요. 맞아요. 다 전쟁 올림픽 왜 이야기고. 했는지 아시죠? 전쟁 때문에 했죠. 맨날 싸우니까 우리 잠깐 좀 쉬었다 싸우자 해서 했던 게 올림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냥꾼을 안 주니까 싸워 얘네들이. 그치. 그래서 여하튼 그리고 이제 또 내분비 호르몬 차이가 있어요. 저기서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조금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다. 그렇고 지금 봤을 때 안타깝지. 예전에 저기한테 유리하게 살고 했던 그럼요. 대상이었지.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하나씩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뇌량이 간을 다는 거 그리고 전두 발달 시기 말씀드렸죠. 좀 여자들보다 훨씬 더 뒤쳐져서 한 4, 5년 정도 좀 뒤늦게 발달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발달하죠. 그러니까 입시에서 보면 큰 차이죠. 그러니까 남자애들 본인도 군대를 갔다 오기 이전에는 자기가 원시적인 사람, 원시적인 상태였다. 아 그러면 군대를 가서 철이 든 게 아니라 뇌가 발달할 시간을 번 시기쯤에. 거네요.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네. 남자애들은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수능을 치는 걸로. 그것도 괜찮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걸려서. 근데 그걸 착각해서 괜찮네요. 군대를 갔다 오면 철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시기야, 시기. 그냥 그 21, 시간적으로 2살 요 시기가. 그럼 남자애들은 한 11세 입학하고 한 23세 대학 들어가고 제법 뽑았네요. 군대 가서 철든 게 아니었더라. 저도 예전부터 군대는 그렇게 중요한 그냥 그 시기 군대를 갔기 때문에이지 않을까 했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측두엽이 저렇게 좌측 측두엽이 있고 우측이 있어요. 우측 측두엽. 저 좌측 측두엽은 언어에 의해 아까 언어적인 학습이라든지 뭔가 명시적인 학습을 하기에 잘 발달되어 있고 우측 측두엽은 똑같이 청지각을 하는데 선율이나 뭐 멜로디 그리고 사람의 억양 그리고 뉘앙스 이런 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폐적인 특성 있는 아이들이 저 우측 측두엽이 특별히 더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스퍼거들은 아스퍼거를 하지 않죠. 지금은 그냥 스펙트럼 중에서 조금 고기능인 분들은 좌측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언어 학습은 돼요. 근데 거기에서 뉘앙스나 그 전달되는 그 느낌을 파악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잘했다 이러면 이제 그게 억양으로 파악되잖아요. 근데 그 억양을 떼고 말하면 정말 잘한 거거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취약해서 이게 사회생활 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그게 대표적으로 우영우가 보여준 모습이 네네. 그런 거죠. 그렇죠. 레인맨도 그렇고. 그렇죠. 마라톤에 나오는 그 아이도 말아톤. 말아톤. 네. 그래서 남자 아이들과 남자 아빠들, 아빠 남자죠. 그래서 남자로 안 보잖아요. 그래서 다들 아들을 큰아들 키운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좀 다르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뭔가 전두엽이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교집합해서 공통된 요인을 찾아내고 비교 분석하고 좀 통합적인 사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측두엽에서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뉘앙스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좀 전체적인 융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엄마들이 이제 남편하고 아들한테 지령을 내리는 식으로 넌 이거 하고 자긴 저거 하고 이걸 하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CEO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취약한 부분들이 그럼 회사 생활을 할 때 업무 지시를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주지 않은 경우에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저런 거랑도 관계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장점이 뭐냐면 그 몰입하고 성취도가 아주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통합적으로 정보를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보면 몰입이 잘 안 돼요. 산만해지는구나. 예, 몰입이 안 되고 거기 에너지 쏟는 양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죠. 분산되니까. 그래서 남자애들 뭐 하나 시켜놓으면 몰입해서 하면 바깥에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들린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얘기할 때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라는 게 귀로만 하는 학습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피디님 되게 신기한 거예요. 남자 치고도 아마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다를 것 같긴 한데 귀로만 다 듣는 거. 적으셨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세상에. 하지만은 그 특성이 좀 있어요. 당연히 어느 있죠. 면에서 아, 되게 그럼요. 몰입을 하는데 어느 면에서는 애인가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몰입합니까? 힘들지. 놀 때는 완전히 놔야지. 그러니까 그게 여하튼 몰입하는 그 거 표정을 있어야 돼. 지금 나는 똥이 마음에 지금 표정이 더 궁금해. 뭔 어떤 생각이야? 표정이었죠? 또 큰 얘기들이 욱하는 거. 욱하는 아무리 조용한 남자들도 다 욱하지 않나요? 가끔씩은. 하죠. 그죠? DNA죠. 저것도 이제 제가 욱하는 게 남자의 특성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욱할까를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왜 욱할까는 뇌간에 있대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뇌간의 활성화가 훨씬 높대요. 그래서 뇌간의 특징이 뭐냐면 위협 상황이 오면 투쟁할 것인가 도피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도망가기 빠르게 판단해요. 빠르게 판단해야죠. 반사적 판단을 해서 투쟁하면 욱하는 거예요 이제. 투쟁적으로 덤빈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아니면 싹 꺼내고 빨리 도망간다던가. 이걸 빠르게 파악하는 기관이거든요. 뇌관이. 위험 상황이 오면 남자애들은 변형계에서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낀다. 일단. 두 번째는 뇌관이 빠르게 판단을 해서 욱하거나 쪼그라들거나. 이제 50이 넘어가면 욱하지도 못하고. 결국 도망가지 어디. 저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호르몬적으로 그렇고 DNA적으로 그런 건 인지가 됐는데 저거는 이제 뇌의 구조적인 측면인 거죠. 뇌관이 발달해 있는 건. 거길 그럼 잘라내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무섭게. 왜냐면 순기능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치. 네. 아, 순기능도 그래서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잘라내면 안 되고 외과적으로 잘라내면 안 되고 이 심리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외과를 방법이 자르면 있느냐. 살 수 없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농담 삼아 하는 네, 얘기고. 어쨌든. 네. 이런 게 애 같다는 거야. 도대체 지금 갑자기 진지하다 갑자기 이러면 알 수가 제가 없다. 방송할 때 진짜 적 별로 없어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는 워낙에 안정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밖으로 벗어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계속 이렇게 딴지를 걸잖아요. 거기에서 좀 발명이 나오는 거고 뭔가 개발이 되는 거고 개선이 되는 그런 순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유 예쁘게 포장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맞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뇌관이 사춘기 넘어가면서 심하게 발달한대요. 음. 그래서 더더욱이 못하는구나. 태어날 때부터 뇌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아이는 사춘기 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 굉장히가 아닌 거 아닐까요? 지금 시작인 거 아닐까? 그래서 그 남자보다 뇌관이 덜 발달되어 있는 엄마들이 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아빠가 집에서 양육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여자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아이를 기르고 상당히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서로 통하니까. 아니면 유럽식으로 가야죠. 걔네들 근무 시간 되게 짧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죠. 학교 갔다 오면 제가 봤을 때 아빠랑 같이 퇴근하는 느낌이 아닐까. 요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뭐 생산성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생산성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래요. 맞아요. 시각으로. 그러니까 포크레인 앞에 삽질하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발달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괜히 시간으로 때운다. 그건 이제 경제 쪽으로 가신 네. 거고 그래서. 이거 아빠들이 같이 퇴근하는 걸 좋아할까를 이제 물어봐야 되죠. 왜냐하면 집에 오면 더 이제 노동이 시작되면 힘들 거 아니에요. 제가 무빙을 늦게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 멘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효주가 굉장히 우수한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걸로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유격 봤던 것보다 육아가 더 힘들다. 맞아요. 특히나 조용하고 뭐 다루기 쉬운 아이들이 뭐 있는 집들은 좀 덜한데 애가 하나라도 되게 힘든 집들은
회사 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요. 네. 그 인크레더블에서도 보이잖아요. 초능력이 있으면 뭐하냐. 맞아. 아빠가 애들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보정도 카페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어린이날이었을 거예요. 어린이날이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주변에 사무실에 계셔야 할 분들이 3, 3, 5 오전에 그 카페에 모여 계시더라고요. 아, 추측을 해봤죠. 저거 분명히 회사 출근하고 여기 나온 거다. 그렇지. 도망가는 어린이날을 그쵸 회피하기 위해서 그치. 그렇게 나온 거다. 확신의 그런 그룹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게 그 구조적인 문제가 좀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야 될 죄송한데 것 같아요. 문제라는 표현을 문제는 아니에요. 특징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깊게 네, 와놨거든요. 네, 맞아요. 특징이다, 특징. 괜찮으세요? 찌르지 말래 아픈 데를. 맞아요. 특징. 네. 그럼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그런데 위험한 상황이 오면 여자애들은 변형계에서 느끼는 거죠. 공포심이라든지 두려움을. 그런 다음에 얘가 뇌관으로 가지 않고 대뇌 피질로 와요. 전두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너무 황당한 상황이 오면 멍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 맞아. 뭐지? 이러면서. 왜냐면 맞아. 대뇌 피질로 한번 갔다가 상황 정리를 해서 침착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뇌수술 맞네. 그쪽으로 회로를 연결해야 되네. 아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니까. 한 박자 늦죠? 네네. 뭐 호랑이가 왔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 그렇죠. 호랑이가 왔는데 이거 뭐지? 하고 있으면 이미 잡혀가죠. 아,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는구나. 아주 황당한 상황이 생기고, 예를 들어 공룡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거기서 모습들이 여자애들이 소리를 지른다든가 하게 묘사를 하는데, 그게 여자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 구조상 그렇게 되는 맞아요. 거네. 네. 일단 생각하고 있는 중인 건데 속도가 살짝 늦죠. 아. 남자들은 바로 그냥 몸으로 어떻게든 반응을 하는데. 반응을 하죠. 이거 부부싸움 할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나는 이게 그럴 수 종합이 있겠다. 안 되니까 약간 멍하고 있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다다다다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머리가 나쁜 건가? 그게 아니었어. 아니, 머리 좋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다른 능력이죠. 평범한 부부들은 바뀌잖아요. 아 그래요? 여자가 나다다다 하고 남자가 그냥 가만히 입을 닫고 있는데요. 김PD님 좀 언어 능력이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남자들보다. 아, 효용사는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게 발달돼 있고 논리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논리가 되는 것들을 입으로 이제 쭈르륵 프린트하듯이. 기승전결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네. 아직도 그럴 수 틀릴 때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의 명언이 있어요. 네가 하는 말이 맞는 거 알아. 그래도 난 아니야. 그거 맞죠. 그쵸. 마음속에 뻑해서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냥. 아, 그런 거요? 그냥 원래 논리를 이겨요. 하게 했는데 끝에 가서 난 아닌데 이러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아닌 걸로 계속 가세요.